7년을 같이 산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커피를 달게 마신다는 것, 피곤한 날 얼굴이 붓는다는 것, 요즘 웃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 그런데 분기에 한 번 보는 거래처 남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설탕 넣은 편의점 커피 하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설렘인지 아닌지조차 오래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 말이 찔리신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누군가에게 제대로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오래 굶어왔던 감각인지. 이 이야기는 나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혼자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딱히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번 마주친 거래처 남자. 분기에 한두 번 미팅 테이블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이후로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걸까요?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오전부터 팀장에게 치이고 거래처 미팅까지 연달아 3건.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딱 그 한마디. 특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가시처럼 박힌 게 아니라 솜처럼 얹힌 느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조용하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았습니다. 야근. 먼저 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방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16살짜리 아이는 요즘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가지. 국은 끓이기가 귀찮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무언가 나오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자세히 봐준 게 언제였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괜히 서러워졌습니다. 서러운 게 아니라 익숙한 건데 오늘따라 그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미팅이 잡혔습니다. 같은 거래처, 같은 회의실. 그 남자도 다시 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자리에 앉고 서류를 펼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테이블 위에 작은 커피 하나를 슬그머니 밀었습니다. 편의점 컵커피였습니다. 쓴 거 잘 못 드시죠? 설탕 조금 넣었어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으며 받았습니다. 아, 감사해요. 짧게 대답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는 커피를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쓴 건 못 먹어서 항상 설탕을 넣거나 달달한 걸 골라 마십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마주친 것만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회의 내내 커피를 홀짝이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커피 취향을 기억하는지. 7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르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챙겨준 적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 뭔가를 먼저 챙겨준 게 언제였는지도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 남자는 짐을 챙기면서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특별한 말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두근거린다는 표현은 너무 과했고 설렌다는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딘가 조용히 흔들린 느낌,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간 것처럼.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그날 일찍 들어왔습니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그게 다였습니다. 저도 응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아직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남자가 커피를 건넸을 때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는지.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설탕 좀 넣은 편의점 커피 하나였는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설레는 건가? 그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설레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 이게 설렘인지 아닌지조차 오래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쓴 거 잘 못 드시죠? 낮고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 대단한 말도 아닌데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밖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내일은 그냥 잊어버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잘 속입니다. 일 때문에 만나는 것이라고, 그냥 거래처 사람이라고.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도 미팅 날짜가 잡히면 달력을 2번씩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확인했는데 또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처음으로 업무 외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 무렵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근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지나치다 보니 드리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되세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거래처 사람이고 저는 유부녀이고 이런 연락에 응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퇴근하는 중이라서요. 괜찮으시면 다음에. 거절도 허락도 아닌 어중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조차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아예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며칠 뒤 그 남자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짧게. 업무 얘기도 있어요. 핑계처럼 업무를 붙였습니다. 저는 그 업무라는 단어를 붙잡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일 때문이니까. 그냥 잠깐이니까.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업무 얘기를 잠깐 꺼냈다가 금세 접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바쁘세요? 그게 다였는데 이상하게 대답이 길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잘 들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고 맞장구를 억지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이 끝나면 조금 생각하다가 답을 했습니다. 급하지 않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글쎄요, 일 있으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럼 일 만들게요. 라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럼 일 만들게요. 뻔한 말인데 왜인지 싫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남자의 구애는 이어졌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노골적이었으면 선을 긋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늘 딱 그만큼만 했습니다. 넘지 않는 척,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는 방식으로. 출장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책상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출장 수고하셨어요. 커피 한 잔은 제가 살게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남겨진 메모였습니다. 언제 왔다 간 건지도 몰랐습니다. 거절 문자를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게 거절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또 어느 날은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닌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드시려고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드시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거 좋아하는 거.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전에 드시는 거 봤어요. 라고 했습니다. 한 번 본 건데 기억해요. 저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손이 먼저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 샌드위치를 책상 위에 두고 쳐다봤습니다. 한 입 먹으면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한 번 본 것도 기억하는 사람. 오래 같이 산 남편도 모르는 것들을. 이 남자는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뻤습니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만남은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게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미팅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고 이쪽에서 핑계를 만드는 일도 생겼습니다. 공유할 서류가 있다거나 확인할 사항이 생겼다거나 이유는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점점 핑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대화를 잘 이끌었습니다. 일 얘기를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일상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그리고 그 남자는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팅 전에 잠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였는데 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서류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럼요?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 특유의 어색한 말투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짧고 담담하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잠깐 가만히 저를 봤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알아요. 라고만 했습니다. 알면서 했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모호함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미팅이 끝나고 잠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요즘 웃는 일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좀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요즘 웃는 일이 별로 없다. 그 말이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얼굴이 됐는지, 웃고 있지 않을 때의 제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걸 그 남자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매일 보는 남편은 모르는 것을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사람을 잘 보는 사람.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류를 전달하러 그쪽 사무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 서류를 건네는데 손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됐을 겁니다. 손끝이 닿았다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는데 입이 먼저 닫혔습니다. 그 자리를 빠져나와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혼자 계단참에 서서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가슴이 진정되질 않았습니다. 손끝이 아직 저린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렸는지 그냥 그런 것 같은 건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해졌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기로 한 날 전날이면 괜히 옷장 앞에 서게 됐습니다. 특별히 잘 입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옷 저 옷 꺼내다가 다시 넣고 또 꺼내고 그러다 결국 평소에 잘 안 입던 블라우스를 꺼내 들고는 혼자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블라우스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입던 걸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직전에 또 한 번 거울을 봤습니다. 스스로가 좀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마주쳤을 때 그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입가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꾸미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웃음을 마지막으로 지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남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웃으셨네요. 좋아 보이셨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별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화면을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회신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감사해요. 3글자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안 보려고. 근데 한 정거장도 안 가서 또 꺼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짧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었네. 그게 다였습니다. 저도 응 하고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진짜 웃은 건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였구나.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내 집에서, 내 남편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남자 앞에서 내가 더 편하게 웃고 있다는 게. 발걸음은 자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멈추라고 하는데 몸이 먼저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퇴근하셨어요? 근처 지나는 길인데. 라고. 저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안 된다. 이번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저 오늘 좀 피곤해서요. 거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이 금방 왔습니다. 그럼 5분만요. 드릴 게 있어요. 또 핑계였습니다. 드릴 게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허락했습니다. 5분이라고 했으니까 딱 5분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물 앞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요즘 입맛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마카롱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입맛이 없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 말인지 저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말을.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멈췄습니다. 봉투를 내민 채로. 왜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항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이유를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라고.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이인 건가요? 그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똑바로.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떤 사이인지 스스로도 정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아는 사람이라기엔 너무 자주 만났고, 친구라고 하기엔 다른 감정이 있었고, 그 다른 감정을 인정하기엔 아직 두려웠습니다. 결국 마카롱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왜인지 울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순간이 그렇게 또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오전부터 추적추적 내리더니 오후가 되도록 그치질 않았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우산을 폈습니다. 같이 쓰시죠. 짧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우산 아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비를 피하려면 그 정도는 가까이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숨을 천천히 쉬게 됐습니다. 그 남자가 우산을 조금 더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자기 어깨는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똑같이 쓰시면 된다고.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맞추며 한 블록쯤 걸었을 때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닌 것 같고 안 괜찮다고 하면 또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꽉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손바닥 위에 손목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주변이 다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계속 생각나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입맞춤이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고 금방 끝났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지 뜨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짧은 순간이 끝나고 눈앞에 그 남자 얼굴이 보였을 때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남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시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호등이 바뀌면 건넜고 골목에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들어가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저도 짧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렀습니다. 밖을 보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목을 잡던 감촉, 낮은 목소리, 계속 생각난다는 그 말. 집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서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비 많이 왔네.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저는 응 하고 국을 저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척하면서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은 오래 뜬 눈으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확인건으로 잠깐 만날 수 있겠냐고. 저는 한참을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하나? 못 만난다고 해야 하나? 지난번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빗속의 그 짧은 순간, 거절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거절해야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거리를 두면 된다고. 그런데 답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잘 지내세요. 별 뜻 없는 말인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잘 지내세요 라는 말이 그 사람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것처럼도 들렸습니다. 포기하는 것처럼도. 그게 왜 서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이 올 것도 아닌데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번에 제가 좀 퉁명스럽게 답했죠. 괜찮으셨어요? 보내고 나서 잠시 멍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다시 다가선 셈이었습니다. 답은 금방 왔습니다. 아니요, 괜찮았어요. 저도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서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네, 저도 라고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게 전부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남자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얘기는 딱 5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카페 구석 자리였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좋아해요. 직접적이었습니다.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힘없이 나왔습니다. 알아요. 그 남자가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같이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빼지 않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나와 저녁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우산도 없었고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남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골목 끝에 이를 때쯤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만히 조심스럽게 입술을 건드렸습니다. 첫 번 맞다음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옆방에 있었으니까. 울면서도 이게 왜 눈물인지 몰랐습니다. 행복한 건지 두려운 건지 설레는 건지 무너지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미 돌아오기 어려운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게 무서운데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선이라는 건 넘기 전에는 선처럼 보입니다. 넘고 나면 그냥 바닥이 됩니다. 발밑에 깔려서 어느새 보이지도 않습니다. 관계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남이 늘어날수록 대화가 길어졌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서로를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이라고. 어느 날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기 직전의 빛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같았으니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멈추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날은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그쪽 회사에 서류를 가지러 간 날이었습니다. 늦은 오후였고 사무실 사람들이 외근이나 회의로 대부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서려는데 그 남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고 조용하게.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처음과 달리 조심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서류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팔을 올려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숨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팔을 올렸습니다. 등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입맞춤은 달랐습니다. 짧지 않았습니다.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깊고 길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엉키고 시간이 흐르는 걸 잊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공중에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 끝나고 우리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해요?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사이가 됐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짧게라도 보았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걷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평소에 잘하지 않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 별것 아닌 오늘 있었던 일들. 그 남자는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으면서 가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그 남자가 가끔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작은 도시에서 자랐다는 것, 지금 하는 일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다는 것, 혼자 잠 먹는 걸 즐긴다는 것, 별것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을 알게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게 또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환상이 남아 있습니다.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이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되면 더 깊어집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조용해요.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어요. 그 남자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래됐어요. 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아무 말 없이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그날따라 길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환한 거실이었는데 왜인지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집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안의 문제라는 걸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저녁 나란히 걷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 모퉁이에서 그 남자가 잠깐 걸음을 멈추더니 뒤에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마와 이마가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아주 짧게 입술이 스쳤습니다. 3번이 되던 그 순간엔 저도 먼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다른 것들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집도 그냥 거기만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걷다 보면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면 열쇠를 꺼내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였습니다. 남편 밥상, TV 소리,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공간, 저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을 지우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아있는 것 같기도 했고, 예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2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클렌징 폼을 씻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불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조금 더 서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그 사람과 불안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함께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온 것들은 반드시 어느 날 얼굴을 드러냅니다. 준비가 된 날이 아니라 가장 무방비한 순간에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들어왔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로 남편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와서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게 뭐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지우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기다렸습니다. 누구야? 이번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화를 참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해. 누구냐고.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거래처 사람이야.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주먹이 가볍게 쥐어졌다가 펴졌습니다. 얼마나 됐어? 조금 됐어. 조금이 얼마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끝까지 말해봐. 그냥 만나다 보니까 그게 말이 돼?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7년이야. 나랑 7년 살면서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계획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나 이제야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상처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들켰다는 사실보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보다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표정,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 지나갔던 그 얼굴,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들키기 전에 긴장이 끝났다는 해방감. 그 해방감이 드는 자신이 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한 사람이었나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다가 저와 남편이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는 걸 보면서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사흘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람 만남 정리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끊지도 않은 거야? 지금까지? 아직 정리 못했어. 정리 못한 게 아니라 정리 안 한 거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기 싫은 거잖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 사람이랑 계속 있고 싶은 거야?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게 다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말이 끝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만나봤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혼하자.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아팠습니다. 감정이 빠져나간 목소리였습니다. 진짜로 지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나랑 있는 게 낫겠지. 네가 원하면 면접 교섭은 협의하면 돼.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은 그냥 반반.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 그 말이 우리 7년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알겠어.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비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무너졌습니다. 저를 미워하면서도 그래도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집이 더 낯설어졌습니다. 똑같은 집이었습니다. 똑같은 냄새, 똑같은 가구. 그런데 뭔가가 달랐습니다. 공기 같은 게. 남편은 그 뒤로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집에는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치면 눈을 피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쓰는 순서를 피하게 됐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게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싸우면 감정이라도 있는 건데 이건 그냥 무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무. 그 무가 방마다 가득 찼습니다. 아이가 눈치를 채고부터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밥도 혼자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 밥 쟁반을 두고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나중에 보면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 빈 쟁반을 치우면서 속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아이가 들을까봐, 남편이 알까봐, 그리고 제가 무너질까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긴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달라졌습니다. 연락을 끊은 사람도 있었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에 나갔을 때 대화가 제가 들어오자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앉았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조용히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표정하게 짐을 쌌습니다. 아빠 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짧게, 차갑게.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나간 뒤 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에 인형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안고 자던 것이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장 하나로 정말 끝이 난다는 게 실감됐습니다. 7년. 결혼식 날 웃던 남편 얼굴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돌려받는 남편의 손이 보였습니다. 반지를 뺀 자리가 하였습니다. 저도 아까 미리 빼놓았습니다. 핸드백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떠밀리듯이 끝났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다리가 조금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강했습니다.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나무도 그대로고 사람들도 그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참아온 것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어두웠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몇 개면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밥을 차리기가 귀찮아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이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지만 가벼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곁에 있었습니다. 억지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걷고 가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늦가을 해가 짧아진 날이었습니다. 나란히 걷는데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남자가 불쑥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고 바람이 조금 찼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웃으시네요. 조용하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조금 더 꼭 쥐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이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낙엽 밟히는 소리, 바람 냄새, 손 안의 온기, 작은 것들이 다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감각이 닫혀 있었다는 걸 이렇게 열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였습니다. 50m짜리 골목을 걷고 있는 손 잡힌 한 사람. 그게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아이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좋은 결말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생각과 다른 사람으로 밝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기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가 연락을 해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이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연락해 오는 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식탁이 낯설었습니다. 혼자 앉으면 맞은편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자리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자리 하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7년 동안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걸
혼자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이 눈치, 남편 기분, 집안 분위기,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먼저 그것들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늦게 자도 됐습니다. 일찍 일어나도 됐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가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그 다음엔 낯설었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좋았습니다. 혼자 결정한다는 것, 혼자 책임진다는 것, 그게 무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렇게 홀가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홀가분함이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지 않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다만 전처럼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혼자인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선명했습니다.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 혼자 커피를 끓였습니다. 달달하게 설탕을 2스푼,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창가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머그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게 소소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인데, 그런데 그 소소함이 오래 없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제가 좋아서 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그게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은 날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때는 아이 방에서 가져온 사진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웃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렇게 웃겠지. 저를 향해 웃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웃고 있으면 됐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엄마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격을 다시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었고 행동보다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멈추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매일 조금씩 부끄럽지 않은 사람 쪽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어쩌면 스스로에게도 그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오늘을 살기로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직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도 앞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이 잘 될지도, 혼자 사는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불확실한 것들이 불안이었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자꾸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그냥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아직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생긴 건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다 잃고 나서 생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잃을 게 없으면 겁도 없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잃은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남은 것들이 보인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오늘 하루는 됐습니다. 낙엽이 한 장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밟지 않고 옆으로 돌아 걸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됐습니다. 그냥 나오면 됐습니다. 오늘 이 골목 위에서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이 순간이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아님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네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